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겨레 라이브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로 변질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장관이라고 안 부르기, 뒤돌아 앉기 등 유치한 장면들이 연출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대정부 질문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정치팀 성한용 선임기자와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국 법무장관이 국회 데뷔전을 치른 셈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했고 실제 어느 정도 관철이 된 것 같은데 총평을 하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쎄요. 이제 장관이 새로 되면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신임 장관 인사를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조국 장관이 새로 장관 임명받고 나서 처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회전 의자를 180도 돌려서 등을 보이는. 그 초등학생 같지 않나요? 마침 오늘 예. 그 국회 그 방청석에 초등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픈 장면인데 이 초등학생들이 아니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해서 좀 당황하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고요. 네. 이제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요. 예. 내일은 이제 외교 안보 국방. 예. 근데 이쪽에서 이제 이 조국 장관이 또 산호맹 출신이다. 그런데 안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아마 이런 좀 야당에서 비판 공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도 또 조국 장관을 불러내서 조국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경제 분야인데 예. 사모펀드. 사모펀드 조국 장관의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이제 집중적인 야당 의원들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사회교육 분야인데요. 예. 교육. 거기 또 이제 인턴 증명서. 자녀의 뭐 인턴 증명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나흘 내내 조국 장관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이 벌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세요? 정치 분야 특히 국회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역대로 대정부 질문이 실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청문회처럼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 한 30년 했는데 이런 장면 처음 보고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비판하는 쪽이나 또 그 답변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 또 조국 장관 본인은 얼마나 또 곤혹스럽겠습니까? 오늘 시작을 할 때 이 권성동 의원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이 법무부를 대표하시는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라고 부르기 싫은 거죠. 장관이라고 부르기 싫은 거죠. 또 뭐 조국 교수 이렇게 했다가 또 조국 전 수석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본인이 실수로 장관이라고 했어요. 본인도 멋쩍으니까 이제 웃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웃고 또 장관이라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잘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약간 서글프더라고요.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굉장히 엄숙한 그런 국정의 중요한 마당인데 거기서 이 호칭 뭐 이런 것 또 장관으로 뭐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의자를 돌려앉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촛불 집회할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구호가 이게 나라냐였잖아요.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 쭉 보면서 이게 국회냐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누가 이걸 잘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혹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새롭게 나온 사실들, 의혹들 이런 게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이분이 조국 장관을 불러다 세워놓고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을 할 때 거기 압수수색을 하는 팀장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느냐? 근데 답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순간 국회 본회의장 또 그 장면을 지켜보는 기자들 전체가 막 이제 이게 뭐야? 해서 술렁이는 이런 순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편인데요.
이게 이제 법무부 쪽에서도 해명을 냈고 검찰청 또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서도 이제 해명들을 좀 냈는데 예. 좀 차이가 납니다. 법무부 예. 쪽에서는 압수수색을 들어오니까 이 정경심 교수 부인이 좀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서 예.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전화를 그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이제 수사관이 건네받아서 지금 그 뭐 119를 불러야 될 정도라고 하니 좀 가족 건강을 좀 생각을 해달라. 또 네. 아들 딸이 지금 집에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부탁을 한 정도. 이렇게 이제 법무부 해명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설명은 좀 다릅니다. 예. 그 검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매우 좀 부적절하게 느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라고 조국 장관이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한 행위가 부적절했다. 자기 가족들 혹은 자기도 이제 조국 장관까지 포함해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지시하지 않겠다, 보고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예. 이걸 이제 그 뭐 우연히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연출을 했지만 사실은 검찰 내부의 제보를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자마자 바로 이 영상을 띄웠어요. 거기에 예. 이제 검찰청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건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또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예.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압수수색을 하던 검사에게 일종의 수사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조국 장관이 했다면 예. 검찰청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것은 탄핵소추 행위에 해당한다. 법을 예. 위반했으므로. 그러니까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해임 건의안이 아니고 예, 다른 겁니다. 탄핵소추를 전혀 한다는 거죠. 공직자가 예. 불법 행위, 또 헌법 예.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랑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지난번에 나나요? 생생하게 겪었죠. 네. 그런데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과반수의 발의와 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법무부 장관 이런 다른 공직자들은 다릅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되고요. 제적 의원의 과반이면 탄핵소추가 가결이 됩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297명이에요. 예. 그래서 과반이면 제적 과반수면 149명이 찬성을 해야 예. 탄핵소추가 가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거칠게 봐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석이 예. 몇 명일까요? 110명이고요. 예. 여기에 또 탄핵소추를 선언을 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숫자가 28명입니다. 예. 더하면 138명, 예. 11명 부족하죠? 거기에 무소속 중에 그 보수 성향 의원 예,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그 숫자로 과반이 채워지진 않습니다. 예. 따라서 민주평화당 또 대한연대, 예. 정의당 이런 다른 비교섭단체 쪽에서 예. 이것은 탄핵소추에 해당하겠다라고 찬성을 해줘야 예.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 장관 당사자의 설명, 또 법무부의 설명, 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해명까지 다 종합을 하더라도 이걸 과연 수사 지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탄핵소추가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고 실제 국회에서 법적 절차로 발의 내지 가결이 될 것인가 이건 예. 좀 하루 이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얼떨결에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전화로 조국 장관과 당시 검사 간의 통화가 있긴 했으나 그것 자체로 수사 지휘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긴 무리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물론 조국 장관이 뭐 전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네. 그 사람이 압수수색하는 검사나 수사관이었으면 네. 말을 안 하고 다시 가족을 바꿔달라. 일단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죠. 예, 네. 그게 더 좋았을 것 네. 같은데 아무튼 이제 다급했겠죠. 부인이 119를 타고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될 정도다 네. 하고 말도 잘 잊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좀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네. 좀 신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탁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전화기를 붙잡고 당신들 법무장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압수수색 막 들어가도 되는 거야? 라고 했다면 혹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졌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전화일 수 있으나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었겠지만 이것 자체로 탄핵 소추를 할 정도의 까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법률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 방송 아마 지켜본 국민들이 아마 금방 예.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그걸 이유로 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규탄 집회 방불케 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던 거죠.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요. 예. 마침 그 순간에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예. 앉아서 사회를 본 분이 이주영 예. 국회 부의장이 보고 계셨는데 예. 이분 얼마 전에 삭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예. 자유한국당에서 정회를 요청을 하니까 그럼 교섭단체 대표들이 좀 협의를 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정회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주영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해버렸. 선언해 버렸어요. 게시판에.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의석에 앉아가지고 예.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취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예. 국회의장이 대신 사과하는 예. 이런 좀 이상한 장면도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기에 대정부 질문 중에 특정 정당이 우리 의원총회를 해야 하니까 정회를 요청한다 하고 실제로 빠져나가고 정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서 의원총회를 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는데요. 네. 그걸 사회를 보던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정회를 네.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개회가 된 상태에서는 빠져나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긴 하죠. 예. 대정부 질문을 예.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숫자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의석에 있으면 예.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예. 지금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정회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예. 망치를 두들겨 줬겠죠.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다 소모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조국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달 반째 굉장히 뭐 다른 쟁점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예.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 수석, 예. 조국 장관 지금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사를 한 대통령 또 장관직을 수락한 조국 장관 예. 본인한테도 뭐 어떤 원인 제공의 책임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가 국무위원 한 사람 임명 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막 제대로 가지 예. 못하게 멈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 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예. 자유한국당의 좀 지나친 정치 공세, 자유한국당의 오바 이걸 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언론에서 장관 후보에 대해서 정당한 검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유통시켰고 그것들을 또 다른 언론에서 이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예. 이런 장면도 막 벌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검찰에서 예. 장관 인사 과정에 개입을 함으로써 초대형 대풍으로 이제 변질이 된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어떤 안타까움 이건 알겠는데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이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지어야 될 이럴 순간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그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한국당 내에서 저스티스 리그 이런 새로운 기구도 출범시키고 주말에는 장외 집회도 한다면서 이렇게 조국 정국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한국당에 득이 될까요? 처음에는 꽃놀이패라고들 얘기를 했는데요. 한 달 반 지나면서 좀 당황하는 그런 표정도 좀 읽혀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제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조금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응답으로만 가는 거지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 예. 검찰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여권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현상까지 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야 이거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예. 지금 이런 판단, 정부적 판단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매주 주말에 이제 집회,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자유한국당의 보좌관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익명의 게시판에다가 제발 좀 그만하자. 우리 좀 주말에 쉬었으면 좋겠다. 국정감사 앞두고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왜들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예. 또 장애 집회를 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 문제도 자유한국당에서 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이번 주말에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촛불 집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예고돼 한 10만 명 정도 모일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모이는 숫자로 하면 아마 대검찰청 앞에 모이는 집회 숫자가 더 클 걸로 딱 비교가 되겠는데요. 예,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좀 갈라지는 모습 예.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지금 정치 쪽 정치하는 분들이 좀 수습을 해 나가줬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 일요일에는 이 민부론이라는 것도 냈어요. 동명의 일본 책이 있더라고요. 이 민부론을 한번 분석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예고도 하셨었는데. 네, 그건 이제 그 방송에서 하기 좀 적절치 않고요. 아 그런가요? 예. 내용이 좀 워낙 복잡하고요. 예.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예.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그 극성을 부렸던 신자유주의 예.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 예. 정부는 가급적 개입하지 마라. 법인세도 깎아주고. 법인세도 낮추고 또 노동 개혁을 해서 이른바 개혁이라는 예.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본 쪽에 유리하게 정부가 예. 개입만 안 하고 좀 법을 바꿔주면 다 잘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만능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 크게 보면 그런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낙수 경제 예. 얘기를 하다가 낙수 경제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인정이 되고요. 또 반대로 이제 분수 경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뭐 분수 경제 이런 버전이겠죠. 예. 이번에 민부론 얘기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유수 경제, 그러니까 흐를 유자,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 예. 뭐 이제 이런 개념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뭐 말은 뭐 민부론, 예. 유수 경제 말은 그럴 듯한데 실제 정책의 내용은 과거에 예. 이른바 보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이건 나중에 제가 기사로 한번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부론이라는 이름은 아담 스미스 국부론과 달리 백성이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름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예. 김보엽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본에서 이런 제목이 있었고 예.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제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예. 캠프에서 썼던 그런 지적재산권을 민주당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제목이죠. 예. 삭발 행렬은 좀 중단되는 것 같죠? 예,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예. 공식 지시가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다만 황교안 대표 쪽 사람들이
의원들이 계속 삭발을 해나가니까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게 오히려 좀 자꾸 좀 빛이 돋보여야 되는데. 돋보여야 되는데 이제 좀 퇴색하는 것 같다. 이제 좀 예. 적당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정말 자꾸 웃게 돼요. 예, 너무 좀 예.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삭발을 해도 잘 뉴스가 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삭발을 하는 사람들이 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삭발 처음 시작했을 때 정유경 기자가 나와서 초반에 좀 관심 받을지 몰라도 뒤로 갈수록 관심도 못 받을 텐데 아마 그때쯤은 그치지 않을까라고 예견을 했는데 딱 맞았네요. 네, 정유경 기자 원래 앞날을 네. 좀 내다보는 그런가요? 예지력이. 예. 그 삭발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석 중간 중간에 예. 이렇게 깎아머리 몇 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었고요. 좀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부론 브리핑을 할 때 그 스티브 잡스 비슷한 이제 연출을 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자연스럽게 머리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청바지 입고 무선 마이크 뭐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터틀넥을 입었어야죠. 까만 터틀넥. 근데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 좀 티셔츠에 팔을 걷어붙이고 바지는 청바지는 못 입었더라고요. 그런가요? 남색 면바지 정도 입었고 신발은 이제 그 스니커즈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운동화를 신었고. 근데 이분이 머리를 짧은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저는 이게 머리 깎을 때부터 이미 이 국부론에서 스티브 잡스 흉내 내는 걸 좀 예상을 하고 삭발을 한 건 아닌가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좀 약간 좀 괴이하게 느껴지고요. 이미지 변신을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한 성공하지 것 못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 특히 이른바 보수 정치인들은 뭐 삭발 이런 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당,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여당과 정의당 쪽으로 좀 넘어가 봤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민주당도 굉장히 속으로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취재하신 내용 중에 민주당 그리고 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정의당 이쪽 내부 사정 취재된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네. 전에 지난주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외부적으로는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기자들이 뭐 카메라 들이대고 어떤 뭐 입장을 물어보면 조국 장관 뭐가 문제냐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따로 물어보면 참 그 곤혹스럽다.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실제 바닥 분위기는 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기자들이 자꾸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고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말을 잘 하질 않습니다. 주제 자체를 좀 이렇게 회피를 해버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하고 뭐 구속 여부 결론이 나고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면 좀 매듭이 지어질 것 아니냐. 뭐 어느 쪽이든 좋으니까 좀 신속하게 좀 매듭을 짓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듭이 지어지려면 일단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검찰 쪽에서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이제 결과를 어느 정도 내놔야 되고요. 그게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을 뭐 공개하는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면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검찰에서 생각하는 어떤 혐의 내용이 포함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지금은 조국 장관이나 가족들이 사실은 언론의 의혹 제기 또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국 장관도 그렇고 그쪽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단계에서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 또는 나중에 기소를 하고 나면 재판정에서 뒤집어 엎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피의 사실이 다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예. 상황을 다음 주에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일단 예. 김보배 뱅커도 어느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내놓는지 또 그 즈음에 정경심 교수 또 그 변호사들이 입장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예. 이런 걸 좀 봐야 객관적인 판단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두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 정의당 얘기를 안 했네요. 예, 정의당.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요. 연말에 선거법 개정 때문에 예. 좀 약간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어떻게든 좀 도울 필요도 있고요.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좀 그 지지자들 중에 너무 많이 좀 동요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대로는 좀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구속 여부, 예.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론이 나오면 정의당도 그때 가서 입장을 좀 정확히 예.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면 가닥이 잡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 정기국회 내내 조국 정국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조국 사태가 이렇게 커진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이게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로 커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기소하면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기국회에서 뭐 물론 국정감사에서 또 돌발적인 뭐 폭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검찰에서 이번 수사를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예. 조국 사태의 종결 시점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10월 초부터 10월 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국정감사 증인도 다 조국 장관하고 연결된 증인을 부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 이제 여당에서 반대하니까 방어가 가능한데요.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검찰청의 기관장이 누구죠?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렇죠. 나와서 증인 전수하고 국정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예. 아직은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인지 봐야 되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도 그때까지는 수사를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10월 3일인가요? 10월 3일에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예.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언제 예. 어디쯤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무소불위의 매듭을 권한을 짓지 행사하고 않을까. 있는 검찰인 만큼 국정감사가 잡혀 있는데 안 나갈 수는 없을 테고 그럴 수는 예, 없습니다. 나가서 예.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상식적으로 이미 그때까지면 이제 2달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살인범도 아니고 무슨 수사를 검찰을 몇십 명, 몇백 명을 동원해서 2달을 수사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수사 중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할 가족 수 없습니다. 간첩단 같아요.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사정 검찰청에 예. 있는 검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서두르고 있는 이런 느낌이 최소한 있고 10월 중순경에는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매듭이 그때쯤에는 지어질 것이다.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매듭이 지어진 뒤에는 또 자유한국당의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정치 공세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정치 공세는 뭐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을 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오후에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잖아요. 귀국길에 SNS 통해서 남긴 문장이 이겁니다.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 어떤 의미가 담긴 걸로 해석하십니까? 네, 이제 그 앞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평화도, 예. 경제 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착잡할 겁니다. 지금 해외 나가서 이제 한반도 이 문제 북미 관계 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조국 사태로 여러 가지 그 참 답답한 심사가 복잡하실 텐데 아무튼 뭐 지금은 이런 몸살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저도 이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랬군요. 그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의혹만으로 뭐 할 수 없다라고 했으므로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어떤 혐의가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예.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예.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예. 결국은 대통령과 장관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꼭 무슨 뭐 유죄가 나오면은 장관직을 그만둬야 되고 예. 유죄가 입증이 안 되면 장관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이른바 이제 종합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본인이 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국 정국 이후에는 이제 어떤 정국이 펼쳐지는 겁니까? 내년 총선 정국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후반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만 아무튼 북미 관계 개선, 예. 한반도 이슈가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죠. 잘 봐야 되고요. 예. 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우리가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실제 파기가 되는 연장하는 것은 거죠? 예. 연장하지 예.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연장하지 않겠다 예.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11월 달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이제 일본하고 어떻게든 예. 대화를 재개해서 예.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11월, 12월 달이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예. 공수처 설치법, 예.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들을 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조국 사태보다 더 큰 예. 장면이 11월, 12월이면 또 벌어질 것이다. 패스트트랙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소환도 실제 자유한국당 보좌관들 소환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의원들한테도 통보가 가지 않겠습니까? 네, 부를 겁니다. 네,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부르고 계속 있고요. 소환 거부를 할까요? 지금 그러고 있고 네. 웬만해서 이제 안 나가려고 하겠죠. 또 정기국회 회기 네. 중에는 체포영장이 가결되지 않으면 네. 뭐 안 나가도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와서 자꾸 국회법을 좀 개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행위 시의 법률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된다고 해서 꼭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겠죠. 예.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좀 형사 관련 법을 좀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여야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형량을 좀 낮춘다든가 예. 뭐 이런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처벌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럴 가능성 그렇게 해주고 싶은 택도 생각은 없다. 전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희망사항에 예. 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